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되면은 제가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라이브로 시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한번 여러 가지 시험을 제가 해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시황에 좀 포커스하고 또 제 생각,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별로 안 맞겠지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시황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라이브 하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8시 30분 아침에 하고, 그때 제가 라이브 하면서 제대로 다 커버 못한 거, 제가 또 잘 못할,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고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좀 정리해 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내보내고, 목요일 날 라이브 한 거는 토요일 날 8시 30분에 내보내서 월, 목 라이브, 수, 토 비디오 전부 다 아침 8시 30분에 제가 진짜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항상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번 최소한 몇 달, 몇 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수요일 날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이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예인입니다. 달러 예인이 지금 레벨이 너무 높고,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어그레시브한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달러엔이 15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1990년도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1990년도가 150이잖아요. 6개월 후에 155가 된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결국 이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계속 도비시, 그러니까 YCC 철폐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가면은 향후 6개월 내에 30년 전 레벨로 간다. 그런데 요 예상치가 바로 전에 골드만삭스의 예상치는 135였어요. 그러니까 20엔이나 올렸다. 그리고 미국의 GDP가 지금 좀 강할 것 같잖아요. 그런 강한 성장도 얘네 약세의 팩터다. 그리고 그래서 G10 커런시 중에 월스트한 커런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YCC 철폐하지 않으면 방법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본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엔이 약해지는 게 이게 별로 일본 국민들한테 퍼퓰러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엔에 대한 인터벤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거는 단기적이고 너네들 YCC 철폐 안 하면 어려울 거야,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일견 굉장히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요. 저는 요거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더 잘 나가고 중국은 계속 나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계속 잘 나가고 중국은 안 되면, 미국 이자율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미국은 오르겠죠. 인상하겠죠. 인상하고 상승하고, 중국은 인하하고 하락하겠죠. 환율은 헷갈리지만 이자율 차이로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고, 미 경제 회복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니까 또 달러가 강세될 것이고, 다만 반대쪽으로 있을 수 있는 거는, 미 주식시장이 워낙 좋으면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될 테니까 달러가 좀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에 어떤 거에 포커스 될 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반대쪽으로 미국과 중국이 간다면.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요, 중국은 연초에 글로벌 이코노미 그로스, 그러니까 금년에 세계 경제 회복의 3분의 1은 중국에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초에 기억나십니까? 근데 최근 몇 달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죠. 드레스틱하게 슬로우 다운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보고 티킹 타임 bomb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이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거의 10빌리언의 중국 자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각 나라별로 어느 나라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더 쓰고 이게 빨간 거는 중국이고 노란 거는 미국이에요. 파란색은 저머니고 독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한테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도 자기한테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더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언뜻 보세요. 빨간색 엄청 많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색깔별로 보면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인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시아 대부분, 아프리카, 중남미, 호주까지.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차이나 많이 빠졌습니다. 차이나 이게 지금 상하이 상제는 CSI 300 인덱스거든요. 이렇게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과 타이완에 비해서도 이렇게 지금 나쁜 거죠. 이게 PE 레이쇼인데 PE 레이쇼가 뭐 7밖에 안 되네요. 7배밖에. 이렇게 지금 나쁜 상태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시 부양책을 요번에 좀 냈잖아요. 그동안 지금 며칠 동안 거래세 인하했고, IPO 자제시켰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 마진을 좀 낮췄고, 그리고 요거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뮤추얼 펀드에다 전화해가지고 너네들 네트로 셀링하지 마 하고 이제 중국 특유의 그런 압박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빅테크에 대한 압력도 좀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실 빅테크한테 좀 압력을 줬잖아요.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소비 진작 정책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재정 정책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정부 돈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증시라도 부양하자. 증시를 부양하면 개인들의 뭐 자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왜 증시가 오르면 사람들 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증시라도 부양하자. 돈 너무 많이 해외로 나가는 거 방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은 맞다 이렇게 봐주고요.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